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52회차 풀벳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풀벳이고요. 우측이 독식픽입니다. 좌측 풀벳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렸었던 최종픽과 독식픽을 조합한 하나의 픽이고요.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좀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풀벳이든 최종픽이든 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서 제가 정배를 가져갔지만 이변을 가져가실 것은 이변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이변을 받지만 정배로 생각을 하신다면 정배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간 픽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은 과거 동일배당 기준으로 승무패 확률입니다. 자, 1번 경기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픽과 초안픽의 경기력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풀벳에서는 간단하게만 최대한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레반테는 페르난데스 그리고 캄파냐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있어요. 그래서 캄파냐가 없는 부분 조금 이 부분은 레반테에게 있어서 좀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반테는 5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 0승 3무 1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막시모비치 수아레즈 선수가 부상이고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원정에서도 이제 0승 3무 1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좋지 않은 레반테 그리고 원정에서 좋지 않은 헤타페의 맞대결인데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선 패 쪽이 많지만 승과 무승부의 확률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 경기는 좀 경기력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무승부에 좀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레반테가 이런 캄파냐의 부재도 있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 좀 불안한 부분이 많고 이번 시즌 좋지 않은 상황인데 헤타페는 압박 자체는 좋지만 지금 결정력이 공격에서 좀 너무 떨어집니다. 위널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헤타페의 전체적인 공격에서의 모습이 결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데이터적으로 레반테가 과연 6연무를 할까? 헤타페도 지금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3연속 무승부를 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승과 패로 나눠진다면 그래도 지금의 레반테의 모습보다는 헤타페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반테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경기력은 무승부 쪽이긴 한데 이 6연무는 좀 너무 힘든 확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쪽 레반테의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글라드바흐의 경기고요. 프라이부르크는 건창훈, 하보르 선수가 부상이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9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승 2패로 무승부가 없고요. 벤센바이니, 호프만 그리고 엘베디 선수가 부상이고 주중에 챔스에서 약간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거의 주전급 선수들이 나왔고요. 이 두 팀의 맞대결이 최근에 홈팀이 지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국내 배당에선 무승부와 패 쪽, 해외 배당에선 패 쪽이 가장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글라드바흐가 챔스에서의 이런 체력적인 부담과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맞대결에서 홈팀이 지지 않는 모습.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많은 활동량과 이제 팀 압박을 해나가는 팀이 체력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주중에 챔스까지 지속적으로 병행을 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수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버티는 힘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글라드바흐가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패로 가면 좀 막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느낌이 프라이부르크가
이런 상황에서 세트피스나 이런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한 방으로 좀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글라드바흐가 이제 엘베지 선수의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저는 승무패로 조금 이번 경기는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이면 저는 무승부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픽이면 프라이부르크의 무패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프랑크푸르트는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아케 선수가 일단은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죠. 부상자가 뭐 슈멜처, 메닐, 그리고 홀란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이고 후멜스도 부상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고요.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도르트문트가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가서 좀 잘 못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도르트문트가 이런 공격에서의 홀란드 그리고 수비에서의 호멜스 선수가 없는 부분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약간 도깨비적인 모습과 이런 안드레 실바, 뭐 카마다 이런 선수들이 선수들을 활용해서 역습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도르트문트가 이런 프랑크푸르트가 수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노린다면 선제골을 넣게 된다면 손쉽게 이길 경기로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득점을 홀란드가 얻기 때문에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프랑크푸르트가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는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승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쾰른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쾰른은 카인츠 안데르손 선수가 부상이고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요.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 간체 그리고 갈라보기 선수가 메흐메디 선수까지 이제 부상이고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쾰른도 홈에서 좋지 않고 볼프스부르크 역시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패배가 없다라는 점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쾰른은 홈에서 0승 1무 4패로 1무 외에는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많이 돼요. 무승부 단통이면은 저는 무승부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볼프스부르크가 패배가 없긴 하고 2연승을 해나가고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쾰른이 지난 경기 이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좀 이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안데르손 선수가 없는 점과 쾰른이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은 이제 볼프스부르크의 이런 밸런스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볼프스부르크가 지진 않는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쾰른의 무패 투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아르미니 대 마인츠의 경기고요. 아르미니는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마인츠 같은 경우에 웨츠 투날리 선수가 부상이고 원정에서 1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미니 역시 홈에서 1승 3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의 상대 전적은 없습니다. 배당 쪽의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와 패 쪽, 해배당에선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일단 이 경기는 해외 구매율 자체가 아르미니 쪽으로 좀 몰리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경기력적인 시선에서는 마인츠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뭐 카이소 선수도 있고 이런 공격적에서는 개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르미니 상대로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저는 아르미니의 수비보다는 마인츠의 수비가 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츠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들을 봤을 땐 아르미니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파비안 클로스 선수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그 기세를 살려서 마인츠 상대로도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르미니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 좀 투픽으로 가기에는 좀 애매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픽으로 가더라도 마인츠가 이길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단통으로 아르미니의 승으로 이변을 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아르미니의 단통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스가 있었죠. 레알 역시 주중에 챔스가 있었습니다. 세비야는 뭐 소수 에스쿠드레 선수가 부상이고요. 그리고 키퍼들이 좀 부상입니다. 네. 3연승을 하고 있고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아자르 그리고 뭐 라모스, 카르발, 발베르데 선수가 부상이고요.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모습입니다. 세비야 역시 홈에서 좋은 전적을 더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의 맞대결이 최근에 좀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했고요. 일단 세비야는 어쨌든 챔스에서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고 레알은 1군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레알은 지금 챔스에서 다음 경기에서 이겨야 하는 상황이고 세비야는 반드시 레알처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레알도 뭐 무승부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세비야는 뭐 챔스 진출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16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팀은 세비야입니다. 하지만 저는 레알이 로테이션을 돌리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데 여기서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세비야에게 또 패배를 해버리면 레알의 이런 분위기는 챔피언스 리그까지 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전급 선수들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비야가 연승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하위권 팀들을 상대했었고 레알처럼 이런 뭐 강팀이죠. 강팀인데 지금 뭐 주전급의 이제 라모스가 빠진 부분이 굉장히 큰 모습인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레알 상대로 수비적으로 또 공간을 많이 내준다면 첼시와의 경기 때처럼 좀 레알 상대로 좀 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경기지만 저는 이 경기 좀 폴더에 여유가 없어서 저는 세비야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것도 괜찮은 경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당에서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7번 경기입니다. 미넨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네, 이 경기는 그냥 뭐 설명 없이 미넨으로 가겠습니다. 뭐 설명하기에는 지금 라이프치히가 어쨌든 주중에 챔스에서 주전으로 나왔었고 미넨은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분명히 주전급 선수들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라이프치히는 뭐 팀 스타일상 이렇게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고 그게 상대가 더욱더 미넨이라면 저는 무승부까지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넨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리신다면 무승부까지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8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카디스는 네그레도 선수가 부상이고 로자노 선수는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난데스 그리고 마리, 칼다 부상자가 있습니다.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스가 있었죠. 약간 로테이션을 돌렸고 피케, 파티 그리고 로베르토 선수가 부상이고 슈테켄 역시 부상입니다. 메시는 지난 경기 결장을 했는데 출전은 할지 안 할지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모습이고요. 저는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좋지는 않지만 지금의 카디스 상대로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가 나온다면 이런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들 상대로 메시의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메시가 없더라도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 챔스 경기에서 보여줬던 기동력이 살아나는 부분 전방에서부터 압박이 굉장히 또 좋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브레이스웨이트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카디스 정도는 바르셀로나가 지금의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이변을 보지 않고 카디스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우에스카의 경기고요. 그라나다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습니다. 거의 주전급으로 나오긴 했는데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고요. 몬토로, 디아스 그리고 케네디 선수가 부상이고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자, 일단 그라나다가 3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홈에서는 전적이 굉장히 좋은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이런 우에스카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우에스카가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그라나다가 이런 침투하는 선수 놓치고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긴 해서 약간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우에스카가 라파미르가 이제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은 좋지만 결정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우에스카가 보여주는 이런 공간이라면 그라나다가 중거리로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이면은 그래도 저는 그라나다의 최근 경기력이 좀 불안하고 체력적인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승까지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승과 무승부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브레멘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고요. 네, 브레멘 같은 경우 케빈 선수가 퇴장을 당했죠. 라시차, 벨코비치 선수가 부상이고요.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토미, 곤잘레스 선수가 부상이고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최근에 홈팀이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력으로 봤을 땐 사이드로 보고 있지만 이 무승부와 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기가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서 일단 무패 투픽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패 투픽으로 가봤고요. 최근에 이 경기력 자체는 저는 슈투트가르트가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면 라시차 선수가 없는 부분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브레멘이 수비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 슈투트가르트가 그런 부분을 잘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맞대결에서 홈팀이 지지 않는 모습과 슈투트가르트의 이런 결정력, 브레멘의 세트피스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이 경기는 무패 투픽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무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통이면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베티스의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사수나는 가르시아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이고요. 아빌라 그리고 페레즈 선수가 부상입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는 카날레스, 브라보 키퍼, 만디 선수가 부상이고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3연패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 경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베티스 사이드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를 투픽으로 가지는 않은 이유가 오사수나가 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해외 구매율에서 오사수나 쪽으로 좀 많은 구매율이 몰리기도 했고, 베티스의 이런 펠레그리니 감독의 이런 경기력을 믿지 못하겠고, 호아킨이 공격적으로는 좋겠지만 호아킨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기동력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애매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페키르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티스의 연패도 좀 긴 타이밍이긴 하고 오사수나의 이런 부상자들로 인한 공백, 그리고 이런 오사수나의 수비력이라면 베티스가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긴 하지만 그리고 공격적으로는 페키르, 호아킨, 로렌모른 선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글레시아스 선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베티스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 같지만 베티스의 최근 결정력과 수비력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단통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12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케 대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네, 이 경기는 샬케의 단통 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종 픽에서는 무승부까지 바쳤었는데 벨라레비 선수가 일단 주중 유로파에서 일단 복귀를 했고, 레버쿠젠이 좀 이런 하위권 팀들 상대로 유난히 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무승부까지 좀 바쳤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샬케의 이런 경기력을 봤을 때 레버쿠젠을 투픽으로 가져가는 건 조금 폴더를 버리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샬케의 단통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엘체의 경기. 이 경기도 비아레알의 단통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일단은 비아레알이 알카세르, 바카 이런 선수들의 이제 공격적인 공백이 있겠지만 엘체 역시 보에 선수의 이런 공백, 저는 엘체가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지만 1.5군 정도로 약간 로테이션을 돌렸던 비아레알이고, 비아레알은 2연속 무승부, 엘체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냥 단통 승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비아레알의 단통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알라베스는 가르시아 폰스 선수가 부상이고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 기준으로 이제 연승이 끊긴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래도 원정에서 4승 1무라는 좋은 성적과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긴 하지만 다비드 실바가 복귀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소시에다드에게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라베스가 과연 소시에다드 상대로 체력적인 부담이 있긴 하겠지만 또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알라베스의 이런 역습 자체는 좋지만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과 수비적으로 라인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낮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뒷공간을 좀 많이 노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시에다드가 그 부분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소시에다드가 유리해 보이지만 말씀드렸던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지금 알라베스가 이제 또 이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세 자체는 좀 나쁘지 않아서 무승부까지 좀 받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시에다드가 배당 자체도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알라베스의 무패 투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시픽은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레반테의 승패로 가져갔습니다. 레반테의 유견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로 가져가 봤고요. 2번은 프라이부르크의 무승부,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승, 독식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변을 바라봤고요. 4번은 쾰른의 단통 패배, 5번은 아르미니의 단통 승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변을 바라봤고요. 6번은 세비야의 무패, 무승부도 조금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무패 투픽으로 가봤고요. 7번은 미네의 승 동일하고요. 8번 카디스의 패 동일합니다. 9번 그라나다의 단통 무승부로 갔습니다. 단통이라면 무승부가 가장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가져갔고요. 10번은 브레멘의 단통 패, 11번은 오사수나의 단통패, 12번은 샬케의 승무. 이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독식픽이기 때문에 독식을 하기 위해서, 변별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 봤고요. 13번은 비아레의 단통승, 14번은 알라베스의 단통 무승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과 그리고 이 대박 회차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